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소중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감에 밤새 뒤척였던 그 시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담기는 당신의 마음을 좀먹는 불필요한 걱정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거나 미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첫 번째, 걱정의 실체. 걱정은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방주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대비하면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불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난 15%중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되거나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약 96%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유령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인 통제의 이분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뿐입니다. 반면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이미 일어난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적 고통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쓸데없는 걱정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활동이 셈이죠.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면접관의 최종 판단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오늘 우산을 챙기는 행동과 오늘 면접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하는 행동에만 집중하죠. 이것을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의자를 흔들어도 당신은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며 우리의 에너지만을 소모시킬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신적 제자리 걸음이죠. 또 다른 비유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입니다. 당신 앞에 미래라는 이름의 거대한 밀봉된 상자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상자가 열리기도 전에 저 안에는 분명 뱀이나 독거미가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며 며칠 밤낮을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마침내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안에는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없고 향기로운 꽃이나 작은 선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혹은 당신이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분히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미래라는 상자를 앞에 두고 그 안을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채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막상 닥치고 나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 앞에서 유령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상자는 때가 되면 열릴 것이고 당신은 그때 내용물을 보고 대처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걱정하는 뇌, 행동하는 뇌. 우리의 뇌는 왜 이토록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는 인류의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언제 맹수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았었죠.
이때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저 숲풀 뒤에 호랑이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고 낙관하는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 이 생존 본능이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현대사회에서도 우리의 뇌는 잠재적인 위협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걱정 회로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런 활동 없이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은 이러한 걱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DMN은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내면의 생각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데, 이때 특별한 통제가 없으면 DMN은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사이를 정처 없이 오갑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걱정이 피어오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뇌 세팅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화된 걱정 회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를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DMN은 우리가 현재의 과제에 몰입할 때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을 때 산책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활동 모드가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걱정 모드에서 현재의 감각과 행동에 집중하는 실행 모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하는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평소에 걱정이라는 목적지가 설정된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조종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는 저절로 걱정과 불안의 안개 속으로 날아들 겁니다. 여기서 행동이란 조종사가 직접 조종관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거지를 하겠다, 지금부터 10분만 걷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자동 항법 장치는 꺼지고 뇌의 통제권은 지금 여기에 임무에 수행하는 조종사의 손으로 넘어옵니다. 비행기는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걱정의 안개가 너무 짙어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종관을 잡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겠죠. 또 다른 비유는 어두운 방 안의 괴물일 겁니다. 당신이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상상력은 방 안의 가구들이 무서운 괴물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의자는 웅크린 괴물처럼 보이고 옷걸이에 걸린 코트는 금방이라도 당신에게 덤벼들 것 같은 유령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 괴물, 즉 걱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무서워집니다. 이때 이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을 켜는 행동입니다.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무서운 괴물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인 의자와 코트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머릿속의 어둠 속에서 상상력만으로 키워낸 괴물일 뿐입니다. 이때 행동이라는 스위치를 켜보십시오. 걱정만 하던 프로젝트의 첫 문장을 써보거나 두려워했던 상대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걱정이라는 괴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별것 아닌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평온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미래를 맞는 순간이 아니라 그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나는 오늘의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